지금 이제 하이브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이브가 최근에 이제 방시혁 의장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출국 신청을 해서 약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탄소년단에 관해서 BTS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오너 리스크가 돼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엔터주가 많이 못 뛰고 있는데 엔터주의 부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엔터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요 며칠 좀 반짝하긴 했죠. 하이브를 제외하고. 네네네. 그런데 이것이 대세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실적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고유가하고 환율에 따라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지금 BTS가 미국 가기 위해서 항공료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갔고 또 그걸 또 화물로 또 운송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비용들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비용 문제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하이브는 BTS에 대한 시각이 이번에 광화문 공연 이후에 상당히 증권가에서 좀 차갑게 많이 식었어요. 방시혁 의장에 대한 생각보다는 언제적 BTS야? 또 BTS를 모르는 또 신세대들도 있는 상태이고요. 오히려 의외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조금 하이브에 대한 조금 BTS에 대한 시각 요거는 과거와는 좀 다르게 조금 냉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엔터주의 상당수는 이제 공연 수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유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한 기업이 어떤 아이돌의 이제 미국 공연이 완전히 취소가 네. 될 정도로 지금 전반적으로 엔터주가 좀 안 좋은데 네. 이런 엔터주의 옥석 가리기라든가 투자를 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은 조금 이제 그 소외를 받고 있다. 네네네. 많은 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전력 인프라, 심지어 제약 바이오 2차전지가 움직이다 네네네. 보니까 엔터주들에 대해서는 또 규모가 너무 작고 사이즈가 너무 작다 보니까 관심들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케인즈가 얘기한 것처럼 주식 투자는 미인대다라는 건데 네네. 아무리 이뻐 보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덜 이뻐 보인다 하더라도 오히려 차라리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메커니즘은 우리가 가을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여름에 되면 엔터지들이 좀 비수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대외 활동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엔터주가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됐고요. 자, 코스피가 7천에서 8천선까지 우상향할 것으로 이제 전망하시면서 지수 네. ETF를 대해서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가 올라가면 엔터지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네.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K자형으로 가는 애들만 가고 못 가는 애들은 못 가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엔터지들 얘기했지만 또 한편으로 속이 쓰리신 분들은 네이버 카카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카오. 상당히 속이 쓰리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얘기 좀 해주시죠, 네카오. 근데 네카오는 이제 차트상 바닥에서 조금 들어주는 모습들을 보이곤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 움직이는 모습이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증시에 나타날 것 같아요. 7천, 8천 가도 현재의 모습에서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7천, 8천 가는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을 들고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수 관련 ETF를 통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내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도주인 반도체를 팔아서 지수 ETF로 간다? 이건 또 아닙니다. 주도주를 갖고 있다라면 주도주는 꼭 갖고 계셔야 되지만 비주도주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도주가 좀 많이 올랐다. 내가 부담된다라고 느끼신다라면 오히려 지수 관련 ETF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이오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삼천당 제약 때문에 이제 바이오가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뭐 약간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 알테오젠이나 니가켄바이오 같은 것들이 조금 고개를 좀 들고 있습니다만 아직 대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삼천당 제약의 바닥에서 좀 올라오다 보니까 같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쎄 이번 주가 아무래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 만약에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나면 의외로 제약바이오가 한 차례 우리가 5월 달에 이제 아마케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네.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던 아니면 우리가 임상 실험을 하던 뭐 이런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관심이 수그러들 가능성은 있지만 만약에 이번 주까지 알테오제닌 같은 경우가 상승세를 나타내면 아무래도 한 번 더 2차전지와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핑퐁 게임을 하면서 레벨업 할 가능성도 좀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햅상두스 하나 이제 지수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장세인데
소장님께서는 매일 아침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절대 지표가 뭔지 세 가지만 좀 꼽아주시면 뭘까요? 네. 세 가지까지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처럼 저도 이제 항상 뉴욕 증시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 네네네.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상황 다른데 지금 이제 살펴보는 것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 네, 실적이겠죠. 실적 있죠. 네. 빅테크 기업들 실적과 우리 기업의 연관성을 봐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이제 가이던스를 조금 봅니다. 네네. 최근에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한 100여 개씩 쏟아냅니다. 매일같이. 네네네. 이걸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관심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고 그다음 확정 실적들을 좀 보고 그러면서 시장의 온도, 반응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글로벌 경제 지표보다 오히려 실적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20만 원대 좀 물려 있는 네.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지금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KTX를 타도 부산을 가든 서울을 가든 걸어서 서울을 가도 가는 거니까 네네. 저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네. 단지 내가 KTX를 안 타고 일반 열차를 타서 좀 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결국 서울 갑니다. 서울 가니까 저는 최소한 20만 원대 중후반까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서울은 간다. 그렇습니다. 서울은 갑니다. 네. 뭐 지금은 SK하이닉스가 KTX고 삼성전자는 통일호, 새마을호 정도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느린 열차는 이제 새마을호 열차지만 결국은 다 도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도 빠르죠. 통일호가 느린데 통일호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요즘들은. 그러니까 요즘 느린 거는 요즘 통일호 있나요? 네, 통일호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호까지는 좀 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동화도 본것 같은데. 모르 가도 가긴 갑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